학공세 어머님들을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호응도 좋으시고 후기도 잘 써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예리한 질문까지 잘 하시는 이제 학구열 있으신 어머님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끔 좋은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급변하는 입시에서 초등학생, 특히 이제 초중 이 입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입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우리 아이 때는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뭐고,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입시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제 고등학교 설명회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행되는 학년이 언제냐면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중3부터 고3 현재 이렇게 입시 제도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입시 제도가 완전히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입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입시를 10년을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이번 고교학점제가 가장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입시 제도가 계속 많이 바뀌어왔어요. 바뀌어오고 이름도 바뀌고 뽑는 방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왔는데, 이번 고교학점제만큼 대격변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뀐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고교학점제가 엄청난 영향을 또는 변화를 불러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시행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자녀가 있다, 또는 내 지인 중에 중학교 3학년이 있다, 꼭 컨설팅을 받으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줌이든 대면이든 퀄리티는 차이가 있겠지만 컨설팅을 꼭 받아보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 퀄리티 문제가 있는 게,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지금 중3이 이 입시 제도 안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컨설팅은 좀 의미가 없는데, 이 지금 중3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3들은 기회가 없어요. 무슨 기회? 재수의 기회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재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네들과 똑같이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중3은 사이에 껴있어요. 사이에 껴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재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변화된 입시 제도로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재수를 하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3들은 무조건 현역에 입학을 해야 돼요. 현역에. 그래서 컨설팅을 꼭 받아서 고등학교 플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 플랜이 지금부터 짜져 있어야 되고 진로도 설정이 돼야 되고, 어쨌든 현역 때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3들이 좀 곤란한 입장이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설명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상의 학부모님들은 진짜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큰 틀의 입시의 사실은 시작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놀이식으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재미 위주로 준비하고, 좀 공부나 이런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주는 입장이었다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이제 공부라는 데 습관을 들여야 되는 시즌이고, 공부가 뭐고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해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에 들 수 있다. 이런 커리큘럼과 이런 세부 내용이 조금씩 세팅이 돼야 되는 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아,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내용을 조금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이 좀 보이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 그 입시에 대해서 특히 중학교 1학년은 행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 설명회를 기점으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딱 와닿고 바로 실천에 옮기면 중1, 중2, 중3까지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회를 꼭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중학교 2학년부터 완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은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행됩니다. 그럼 이 고교학점제가 뭐냐? 이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대학 다닌 지 좀 졸업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얼마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대학 다닐 때 필수 과목은 대학에서 세팅된 과목 위주로 들었잖아요. 근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죠. 전공. 근데 이제 교양 과목도 있잖아요. 요 과목들을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듣고 싶은 거 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전공 과목에서도 쭉 과목이 나열이 돼 있으면 이 과목 중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점을 듣고 이 학점이 채워지면 졸업이 됐죠. 이게 뭐냐? 고교 학점제가 똑같이 시행이 된다. 이 고등학생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이 원하는 과목이 뭐냐? 진로 과목이라고 해서 나의 꿈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이게 고교학점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에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고등학생들의 입시 제도는 경제학 또는 경제학에서 파생돼서 뭐 다른 뭐 통계학 이런 거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케팅 이런 거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면 못 배운다는 거죠. 과목이 없으니까. 일반고에서 이걸 어떻게 배워요? 그쵸?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육학을 학과에 가든지 아니면 뭐 수학학과에 가든지 뭐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과학학과에 가서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이수해서 그 과학 뭐 그 교육 대학원을 입학을 하든지 요런 커리큘럼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입시 제도인 거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교 학점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 교육학을 개설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게 개설이 안 된대. 왜? 전교에서 나밖에 안 들어, 교육학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 여러 개를 연동해서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 D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혹시 교육학 듣는 애 있니? 그랬더니 한 20명이 듣는데 요 네 학교에서. 그러면 A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으니까
A 학교에서 교육학을 개설하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 여기에 있는 학생, 여기에 있는 학생이 A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이 교육학을 이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방이야. 우리 학교는 여기 학교도 거리가 너무 멀고 교육학을 듣는 아이가 너무 없어, 인원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 주변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아니면 뭐 동사무소를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학을 듣게끔 하겠다. 요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고교학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와 희망에 따라서 과목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는 경제학과, 누구는 뭐 마케팅, 누구는 경영, 누구는 과학, 누구는 선생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요?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요?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요?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훑을 건데요. 결국에는 뭐 요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항상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PPT 자료나 이런 거 다 선생님 통해서 드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필요 없는 내용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평가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대평가는 뭐예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비교했는데 B라는 학생이 더 성적이 우수해.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더 우수해. 이거를 나타내는 게 상대평가예요. A랑 B랑 비교하는 거예요. A랑 B랑 C가 있으면 누가 우수한지 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A는 100점을 맞았어. B는 95점을 맞았어. C는 90점을 맞았어. 아니 89점을 맞았다고 하죠. 89점. 89점을 맞았어. 그러면 A랑 B랑 C랑 누가 가장 우수해요? A가 제일 우수하죠. 그 다음이 B고 제일 낮은 게 C죠. 요게 평가됐던 게 상대평가라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성취도로 바뀝니다. 성적이.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A, 80점만 넘으면 B, 70점만 넘으면 C가 돼요. 자, 그러면 절대평가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A, B, C 이 세 명의 학생 중에 A가 우수해요? B가 우수해요? C가 우수해요? 상대평가 기준으로는 A가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A와 B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A랑 B 학생 모두 성취도가 90점이 넘었기 때문에 A 둘 다 A가 나오겠죠? 성취도가. 그쵸? C 학생만 B가 나오겠네요. 1점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B 학생은 81점 학생까지 묶이겠죠? 요 안에 들어가겠죠? 요 아이들은 100점부터 90점까지의 아이들로 형성이 되겠죠? A와 A는 누가 우수한지는 성적으로는 평가가 어떻게 된다? 불가능해진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과목이 달라. 듣는 과목이 달라. 이거를 상대평가로 놔두려고 했는데 상대평가로 놔두려고 했더니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듣는 과목이 달라요. A는 교육학을 들어. B는 경영학을 들어.
얘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요. 얘는 거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얘랑 문제 푸는 게 시험을 딱 봤어. 중간고사를 봤어. 얘랑 문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인원이 똑같아요, 틀려요? 교육하면 30명이 듣는데 경영학은 20명만 들어. 등급이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A랑 B랑 누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평가에서는 듣는 과목도 똑같고, 시험 보는 문제도 똑같고, 그리고 평가 방식도 어땠어요? 똑같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린 애보다 5문제를 틀린 애가 좀 그 성적이 낮고, 이 학생이 더 성적이 높고 우수하다라는 게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의대 가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의대 가려면 그 서울대 가려면 전교에서 현재도 전교 1, 2등만 서울대에 지원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원이. 합격한다는 게 아니고 전교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문과 1등, 이과 1등은 서울대를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서울대 자격이 주어지고 1등, 2등이 지원을 하면 얘네들이 요거 서류를 평가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시키고 면접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전교 1, 2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평가한 다음에 1등이 뽑힐 수도 있고 2등이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의 학생부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서울대가 그걸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상대평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로 바뀐다. 누가 전교 1등이에요? 누가 문과 1등이야? 문과 1등은 누구고 이과 1등은 누군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평가로 바뀌면. 동점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도 현재 A를 받는 퍼센테이지가 고등학교 기준으로 10%를 넘어가는 학교도 많고 20%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어요. A를 맞는 퍼센테이지가. 이런 거는 뭐 사이트 들어가면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 요렇게 평가를 매겨서 내가 성적 1등급이다. 오, 너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는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그룹 안에서 너는 4% 안에 드는 학생이구나. 이게 상대평가에서는 판단이 됐는데 절대평가에서는 10%, 20%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은 누누이 말하지만 전국에서든 지역에서든 여기 안에 들어야 돼요. 자, 근데 A를 받은 아이들이 10%나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A, B가 있는 학생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겠죠. 그리고 A인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학교 왔는데 오는데 A도 못 맞았어? 그럼 10%도 못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여기 4%에서 5%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뽑았던 학교인데 B가 맞는 아이들은 상정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A는 기본인데 이 A에서 어떤 학생인지를 평가를 해본 다음에 뽑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에 해당하는 A인지 2%에 해당하는 I인지 5%에 해당하는 I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목이 수없이 많아지고 너가 듣는 과목과 너가 푸는 시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면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학공세 방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네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도 이제 다른 설명에 가면 고교학점제 설명에 들어보세요, 한번. 어떤 설명을 하냐면 진짜 고교학점제는요. 뭐 수업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과목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진로 과목에 따라서 뭐 국가에서 내주는 그 형식에 따라서 그냥 틀에 박힌 형식만 딱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막 뭐 흥미진진하게 막 우리 아이들의 교육 목표는 이거고 막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만 해요. 입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거든요. 서울권에 있는 설명회도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뒷부분의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지금 현재는 상대평가는 여기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현재 입시 성적인데 여기가 인서울 상위권, 여기가 인서울 마지노선, 여기가 경기도, 여기가 지방인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A와 B, C 격차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변별력이 줄어들었다. 공부를 좀 덜해도 A라는 성취도 안에 숨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변별력 하락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등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 상위권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시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등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 누군지는 성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보세요. 교과 전형.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만 본다? 지금 이제 제 입시 설명을 안 들어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현재 입시 제도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만 딱 봤어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수한 학생이 내신 성적으로는 누가 우수한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니까요. A라는 이름하에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 1.4, 1.5 이렇게 학생이 쭉쭉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명만 뽑는다. 그리고 1.3, 1.31, 1.32,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누가 뽑혀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뽑으면? 얘 둘이 뽑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는 추가 합격 1번, 얘는 추가 합격 2번, 얘는 추가 합격 3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 서울대 붙어가지고 이 학교 안 다닐래? 합격 포기를 하면 얘까지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닐래.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합격, 얘가 합격. 그러면 이 둘이 합격되는 거고 얘는 추가 합격 2번에서 탈락이 되는 거고 얘는 추가 합격 3번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고교 교과 전형의 입시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다니까요. 인서울권 대학을 가겠다. 올해예요. 무조건 올해. 그러니까 올해이니까 네가 우수한 애인지 네가 누수한 애인지를 A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변별력이 하락합니다. 변별력이 하락해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신 이 교과목의 변화로 인해서 성적 따기가 쉬워져요. 이 성취도로 바뀌어가지고 A에 숨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성적 따기도 쉬워진다니까요. 듣는 과목이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성적 따기가 쉬워진다. A를 받기도 쉬워졌는데 A 안에 숨을 수도 있어. 어떤 학교는 막 20%가 A야. 아마 전국으로 따지면 20, 30%가 A가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수많은 A 중에 우수한 A를 가려내기 위해서 입시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입 전형 요게 중요하잖아요.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 다른 컨설턴트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이제 예상 아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발표를 하고 이제 교육 포럼이 이제 4차까지 있었어요. 그 4차까지 있으면서 있었던 뭐 다양한 학자들이나 교육부나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판단한 종합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입 전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시는 컨설턴트들이 많이 계시고 각자 생각과 의견이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우혁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내년에서 발표를 진행을 하고 내후년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 입학이 딱 되면 그때는 대입 전형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시기 그 학년 2025년 그 학년 때는 얘네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학생이 됐을 때 뽑을 것이냐는 의무 발표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 대입 전형이 발표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도 포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될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대학에서는 뽑아야 될까? 누가 우수한 학생인지를 뽑아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건 없지만 제가 예측을 해보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그 대입 전형이 바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어떻게 우수한 아이들을 뽑을 것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거예요. 서열 나열 중심의 현 입시 제도에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현 입시 제도에서.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냐면 제가 이거를 학공사에서 많이 했어요.